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정리 2.11.8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내적인 직접이라는 표현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1과 N2에 대해서 그 G라고 하는 군에 대해서 그 노멀 서브 그룹이면서 N1하고 N2의 곱셈으로부터 모든 원소가 만들어지고 교집합이 트리비얼 서브그룹인 경우에는 N1과 N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G와 동일하다라고 했는데요. N1과 N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N1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N2를 이제 하나의 축으로 해서 모든 원소들은 이제 x1, x2의 꼴이 됩니다. 자, 내려가서 여기 있는 원소는 이제 이 x1, e1, 2가 있고요. n1 축에는 그 다음에 n2 축에는 e1, x2 꼴에 이제 원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종의 원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N1과 N2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N1의 부분집합이거나 그 이러한 그 N1, N2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N1이나 N2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N1과 N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 통해서 전혀 다른 형태의 원소들이 지금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2.11.8을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소를 어떻게 대응을 시키기로 했냐면, 그러면 그게 동형사상이 되었냐면, G라고 하는 군이 있는데, 여기에 N1이 포함이 됩니다. 부분집합으로. 노멀 서브 그룹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N2도 포함이 됩니다. 노멀 서브 그룹으로. N1과 N2의 교집합에는 항등원 하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1하고 N2의 곱셈에 의해서 G가 다 만들어진다는 뜻은 N1에 있는 원소 하나를 X1이라고 부르고요. N2에 있는 원소를 X2라고 부르면 X1과 X2의 곱셈인 X1 곱하기 X2가 이제 있을 텐데 이러한 형태로 다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N1, N2의 곱이 G가 된다는 얘기는. 그런데 여기 지금 대응을 x1, x2를 x1 곱하기 x2로 대응했던 얘기는 이러한 external direct product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이 점으로 대응을 시키면 이러한 함수가 아이소모피즘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왼쪽 external direct product에서의 하나의 순서상이나 G에서 x1 곱하기 x2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external product에서 N1 축에 해당하는 것이 G의 부분집합으로서 N1이라고 하는 부분집합이 일종의 축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N2 자체도 하나의 축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왼쪽과 오른쪽은 이제 모양이 많이 다른데 지금 N1하고 N2는 G에 속하는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이 N1이 N1과 N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는 이제 속하는 그러한 집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N1하고 N2는 이제 G에 속하는 G의 부분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다이렉트 프로덕트와 같은 구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리 2.11.8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G의 서브그룹, 노멀 서브그룹으로서 구조가 N1과 N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와 구조가 같게 되는 이러한 상황, 즉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노멀 서브 그룹이 있으면 G의 구조는 이러한 축을 갖는 구조일 테니까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G가 N1과 N2에 의해서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분해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형태를 우리가 용어를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에서 노멀 서브 그룹 두 개가 있는데 두 노멀 서브 그룹에 있는 원소들을 곱해서 모든 원소가 다 만들어지고 N1과 N2의 교집합은 항이동원 밖에 없으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G의 구조는 내부의 N1, N2를 마치 축으로 가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G에 속하는 부분군 N1, N2에 의해서 이렇게 다이렉트 프로덕트와 같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G가 N1과 N2의 인터널이라는 의미는 이제 N1, N2가 G에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인터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다 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고요. 자, 이러한 사실을 G가 N1과 N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이기는 한데 여기 있는 N1이 G에 속하는 이제 노멀 서브 그룹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조금 더 강조할 때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내적인 직접을 표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적인 직접에서는 G가 N1과 N2의 external direct product일 때는 여기 있는 N1이 G에 포함된다? 라는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G는 순서쌍대의 집합이고 N1은 뭐 그냥 주어진 집합이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내적인 직접을 external direct product랑 다르게 이제 표기하기도 할 텐데 N1, N2가 G의 노멀 서브 그룹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external direct product와 동일한 기호를 써서 표기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냥 점을 찍는 거 생략을 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녀석이 internal direct product를 의미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기호가 external direct product를 표기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를 이제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G를 N1, N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인데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곱셈 기호 위에 점을 찍어서 표기를 하기도 하고 생략을 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G가 노멀 서브 그룹 두 개를 축으로 가져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일종의 다이렉트 프로덕트 형태로 표현이 되면 그런 구조를 갖게 되면 G가 N1, N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분해가 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분해를 할 때 사용되는 N1, N2를 다이렉트 팩터, 직접 인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어떤 자연수를 36은 좀 그런가요? 네. 6을 2 곱하기 3으로 분해를 할 때 각각을 이제 소인수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팩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수, 인자라는 그런 표현인 거니까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노멀 서브 그룹을 직접 인자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그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대해서 몇 가지 기억을 할 것은
첫 번째는 G가 N1과 N2의 internal direct product가 되면 N2하고 N1의 internal direct product이기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external일 때는 두 개가 다릅니다. 물론 이제 구조는 같지만, 왜냐하면 여기 있는 원소는 A1, A2 꼴이고요. 여기 있는 원소는 A2, A1 꼴인 거니까 이 원소랑 이 원소는 전혀 다른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집합이 아닌데요. 같은 군이 아닌데 이 표현 자체는 뭔가요?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노멀 서브 그룹이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즉 N1하고 N2의 곱셈이 G랑 같고 N1과 N2의 교집합이 트리비얼 서브 그룹이고 그 다음에 N1, N2가 노멀 서브 그룹인 상태에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자, 그러면 N1과 N2를 갖다가 바꿔 생각해 볼까요? 자, 순서를 바꾸면 어떤가요? 여기가 바뀌긴 할 텐데 N2, N1이 될 텐데 N 곱하기 N2가 G 전체가 돼서 이게 하나의 군이 되기 때문에 N2 곱하기 N1은 여전히 G랑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N1과 N2가 둘 다 노멀 서브 그룹이고 교집합이 트리비얼 서브 그룹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A하고 B가 N1, N2에 속하는 원소라면 A, B하고 BA가 같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N1, N2나 N2, N1이랑 같은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교집합에서는 뭐 순서를 바꾸는 게 뭐 전혀 차이가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N1하고 N2의 internal direct product가 되면 뭐 N2하고 N1의 internal direct product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G를 internal direct product로 분해하는 가장 간단한 경우는 자, 트리비얼 서브그룹을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의 노멀 서브그룹이 되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노멀 서브그룹이 될 텐데요. 자, N1, N2 곱셈이 어떻게 됐나요? G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교집합은 당연히 트리비얼 서브그룹이 되겠습니다. 즉, G 자기 자신을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자신과 트리비얼 서브그룹의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 표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은 뭐 당연한 게 G가 있으면 G 자체를 하나 이제 축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만을 가진 것을 그냥 축으로 삼으면 당연히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인터널. 그런데 뭐 특별하게 새로운 구조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G1하고 G2의 external direct product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G1과 G2를 가지고 external direct product를 만들어서 G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자, G에 속하는,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G1, G2, 여기 있는 점들이, A1, A1, 뭐, A2 꼴이죠. 자, 여기가 이제 G1과 G2의 external direct product를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한 건데요. 자, G 안에 노멀 서브그룹이 앞에 살펴본 게 수평축도 그렇고 수직축에 해당하는 이 점들의 집합이 G의 노멀 서브그룹입니다. 이 녀석은 우리가 앞에서 G1 바로 표기했습니다. G1 반은 A라고 쓸까요? A1, E2를 다 모아둔 거죠. A1은 G1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비슷하게 수직축은 G2 바라고 했는데
자, 여기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순서쌍들을 다 모아둔 건데요. 첫 번째 성분은 이원으로 이제 고정이 된 거죠. 자, 이런 G1바, G2바는 G1바하고 G2바는 G의 노멀 서브그룹입니다.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G1바하고 G2바의 교집합은 보는 것처럼 E1, E2. 근데 이 녀석의 항등원인 것이죠. 그리고 G1바와 G2바에 있는 원소를 곱셈을 하게 되면 G가 다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G1바와 G2바는 G의 노멀 서브그룹이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G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G1과 G2의 external direct product가 주어지면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G는 internal direct product로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물론 그리고 이때 그래서 확인하시는 G1바는 G1과 동형이었고요. G2바는 G2와 동형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의해서 어떤 군의 구조가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그 기하 잉여류 군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 잉여류 군의 생각해보면 이 녀석은 이제 당연히 아벨군이죠. 따라서 이 녀석의 모든 이제 부분군은 노멀 서브 그룹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기하 잉여류 군에 대해서 부분군을 우리가 다 찾아보면 1바, 3바, 그 다음에 1바, 5바, 그 다음에 1바, 7바, 그리고 1바 하나만을 가진 트리비얼 서브그룹과 같이 우리가 부분군들을 우리가 모두 조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부분군들이 물론 얘도 그렇지만 노멀 서브그룹이 될 테니까 이러한 부분군들의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분해가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바와 3바 하고 그 교집합의 생각을 먼저 해보면 당연히 항등원 하나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곱셈을 생각해보죠. 이렇게 되는지.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1바, 얘하고 얘를 곱하면 5바, 얘하고 얘를 곱하면 3바, 마지막으로 얘하고 얘를 곱하면 3, 5, 15니까 8에 대해서 7바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얻어졌죠? 따라서 이 G8의 바의 스타라고 하는 이 곱셈군은 이 두 군에 의해서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 있는 원소들이 1바가 있고 하나는 이제 3바가 있고 하나는 5바가 있는데 나머지 7바는 3바랑 5바의 곱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이 두 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자, 1바, 3바 하고요. 1바, 7바를 사용을 해서도
internal direct product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집합이 트리비얼 서브 그룹이냐, 그 다음에 원소의 곱이 전체를 다 만들어내느냐를 확인하면 될 텐데, 3바하고 7바를 곱하게 되면 7, 5, 35바가 되는데, 지금 8이니까 n이, 이것은 이제 그 8, 7, 5가 아니라 3, 7, 21이죠. 자, 그럼 8로 생각을 해보면은, 8로 나눈 나머지가 6, 8이 16이니까 4, 5가 남겠죠? 그래서 모든 원소가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적인 직접으로 표현을 할 때 이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앞에서는 우리가 1바, 3바와 1바, 5바의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전체를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1바, 3바와 1바, 7바의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이기도 하고요. 물론 1바, 5바하고 1바, 7바의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이기도 합니다. 7, 5, 35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3바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 8, 32니까. 그래서 이러한 곱셈구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이제 쪼개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우리가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라는 이제 개념을 소개를 했는데요. 동일한 개념을 그 덧셈군에 적용을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external 다이렉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개념을 덧셈군에 적용을 할 때는 external 다이렉트 sum이라고 불렀습니다. 직합이라고. 직접이라는 표현 대신에. 자, 덧셈군에서는 여기서 이제 곱셈군이고, 일반적인 여기서는 덧셈군이죠. 네. 자, 덧셈군에서는 이제 연산이 더하기니까 이제 더한다, 합한다라는 의미에서 직합이라고 썼는데요. external direct product, external direct sum과 유사하게 앞에서 우리가 internal direct product라고 하는 개념을 덧셈군에 적용을 한 것을 internal direct sum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덧셈군 입장에서 internal direct sum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A라고 하는 이제 덧셈군 생각을 하죠. 그러면 A의 노멀 서브 그룹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덧셈군은 이미 아벨군인 거니까 B1과 B2 두 군을 생각을 할 때 그냥 A의 부분군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노멀 서브 그룹이라는 것을 자동으로 만족을 할 테니까. 자, 두 부분군에 대해서 두 부분군에 있는 원소들의 연산의 결과가 A랑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덧셈이라는 기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죠? B에 있는 원소와 B1에 있는 원소와 B2에 있는 원소를 택해서 연산, 덧셈을 한 결과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 B1 플러스 B2입니다. 그것이 A랑 같고 B1과 B2의 교집합이 항등원 하나만을 가진 집합이 되어야 될 텐데요. 덧셈군에서 항등원 0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니까 결국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군이 있으면 B1, B2에 의해서 A가 internal direct sum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요.
정의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덧셈군을 생각하고 A의 부분군 B1, B2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노멀 서브 그룹은 뭐 자동적으로 만족을 하겠고요. 자, B1, B2를 더해서 A가 되고, 자, B1, B2를 더한다는 뜻은 B1에 있는 스몰 B1과 B2에 있는 스몰 B2를 임의로 택해서 그런 것을 이 덧셈군에서 연산이 덧셈을 해서 얻은 결과들을 모두 원소로 하는 그런 집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집합은 황두원, 즉 0 하나밖에 없는 이러한 그 부분군이 있을 때 A가 B1과 B2의 인터널 내적인 다이렉트 썸, 직합으로 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B1과 B2의 인터널 다이렉트 썸이라고 부르고 B1 플러스 B2 에다가 이제 점을 찍어서 external이라는 것과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external direct sum에서의 기호와 동일하게 쓰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기호를 쓰더라도 B1, B2가 A의 부분군인지 아닌지를 이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것이 internal인지 external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는 B1, B2의 내적인 직합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실을 A가 B1, B2의 내적인 직합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사실을 A는 B1, B2의 직합으로 분해된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앞에서 이러한 B1, B2를 우리가 직접 인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는 직합의 요소가 되는 거니까 직합인자, 다이렉트 서멘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의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대한 덧셈군에 대한 동일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우리가 앞에서 external direct product를 처음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CM이라고 하는 이제 위수가 M인 순환군과 CN이라고 하는 위수가 N인 순환군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생각을 하는데 M과 N이 서로 소가 되는 경우에는 이 녀석도 순환군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과 이제 유사한 것을 이제 internal direct product 혹은 internal direct sum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즉 어떠한 군이 internal direct product 혹은 internal direct sum으로 표시가 되는데 각각이 순환군이 되면 그 전체도 순환군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2.11.11에서도 위수가 서로 소인 경우를 우리가 물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 곱셈군 G가 있는데 이 녀석이 내부에 있는 두 개의 노멀 서브 그룹에 의해서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분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다이렉트 팩트 직접 인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다이렉트 팩터를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이제 순환군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죠. 즉 G가 A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과 B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주어지는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때 A의 위수를 M이라고 하고요. B의 위수를 N이라고 할 텐데 이때 위수 M과 N은 서로소인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G라는 곱셈군에 대해서 위수가 M인 순환 부분군과 위수가 N인 순환 부분군의
생각을 했을 때 이 두 순환 부분군에 직접으로 G가 분해가 됐고 M과 N이 서로소인 경우라면 G 자체가 순환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G의 생성원이 A, B 곱과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G가 위수가 Mn인 순환군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External Direct Product에서 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기는 한데 Internal Direct Product로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것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네, 왜 이것이 성립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G가 A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과 B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분해가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G는 A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에 있는 원소와 B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에 있는 원소의 곱과 동일하고 이 두 시크릿 서브그룹의 교집합은 항등원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각각은 노멀 서브그룹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G의 위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의 위수는 지금 G라는 집합은 일단 집합으로 봤을 때는 A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과 B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곱으로 표현이 될 텐데요. 자, 이 두 서브그룹의 곱셈을 한 결과의 위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둘 다 유한한 부분군일 때, 물론 지금은 이제 둘 다 이제 위수가 mn인 거니까 유한 부분군입니다. 유한 부분군일 때 위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라그랑지 정리를 이제 증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기억을 해보면 H하고 K가 G에 노멀 서브그룹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부분군이죠. 유한 부분군인 경우에는 H하고 K에 있는 원소들을 곱해서 만들어진 이 집합의 위수가 H의 위수 곱하기 K의 위수 나누기 H와 K의 교집합의 위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적용을 해보면 A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와 B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의 곱을 A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과 B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교집합의 위수로 나눗셈을 하면 되는데 지금 교집합은 원소가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위수가 mn이라고 불렀습니다. mn이라고 두었습니다. 따라서 m 곱하기 n이 G 자체의 위수가 되겠습니다. 즉 G에 있는 원소는 모두 m 곱하기 n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하고자 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A 곱하기 B라고 하는 원소를 생각을 해서 이 녀석에 의해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녀석이 G랑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G의 원소는 모두 m 곱하기 n개니까 A, B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이 위수가 m 곱하기 n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A는 지금 A의 위수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죠? A의 위수는 m이죠?
A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가 A의 위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B의 위수는 N이죠. 그리고 지금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N은 어떻게 될까요? 같습니다. 그 이유는 A하고 B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은 노멀 서브그룹이면서 교집합이 트리비얼 서브그룹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군에 속하는 원소를 곱셈을 할 때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MN이 어떻게 되죠? 조건이 서로서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과 이제 그 관련이 있던 정리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즉, 두 원소 A, B에 대해서 각각의 위수가 MN이고 그 MN이 서로소이고 A, B와 B가 같으면 A, B의 위수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A, B의 위수는 MN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리 2.5.11의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A, B의 위수가 MN이므로 A, B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가 결국 A, B의 위수랑 같은 것이기 때문에 MN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G의 위수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과 이 집합을 비교해보면 위수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집합은 G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A, B에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이 G 전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G가 A, B에 의해서 A 곱하기 B라는 원소에 의해서 생성된 순환군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얘기를 이제 덧셈군 입장에서 반복을 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덧셈군 A가 두 개의 순환 부분군의 직합으로 분해가 된다면, 즉 A, B와 같이 순환 부분군의 직합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MN이 서로소라고 한다면 A는 뭐랑 같다? A하고 B를 연산을 한 거죠.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과 동일하고 A가 M 곱하기 N인 위수를 갖는 이제 순환군이 된다라는 얘기를 동일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증명한 내용을 덧셈군에 적용을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일종의 역도 성립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순환 부분군의 직접 혹은 직합으로 내적인 직접, 내적인 직합으로 분해가 되면 순환군이다라는 건데요. 어떤 군이 순환군이면 서로소인 MN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내적인 직접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2.11.12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라고 하는 순환군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순환군의 위수를 M 곱하기 N이라고 두고요. 이때 M과 N이 서로소인 MN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G는 G의 두 노멀 서브 그룹의 그 내적인 직접으로 분해가 가능한데요. 분해를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이와 같이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N제곱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는 M이고 M제곱에 의해서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는 N이 되는 그러한 특징도 있겠습니다. 자, 순환군이면 내적인 직접으로 분해가 가능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죠.
자, A의 n제곱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이제 N1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자, 지금 G가 순환군이므로 G는 아벨군입니다. 따라서 N1이 그냥 부분군이기만 하면 G의 노멀 서브그룹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엔 N2를 A의 m제곱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이라고 두면 마찬가지로 G의 노멀 서브그룹이 되겠습니다.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N1과 N2의 곱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G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그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위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위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N1하고 N2는 G 자체가 유한군이므로 N1, N2도 유한군이고,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러한 곱셈이 되는 집합의 위수를 계산하는 식을 적용해 보면 두 군의 위수를 곱셈을 하고요. 두 군의 교집합의 위수로 나눗셈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의 위수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녀석은 a n제곱의 위수와 동일할 텐데요. 자, G가 A를 생성으로 가지는 순환군이면서 G의 위수가 m 곱하기 n이므로 A의 위수가 m 곱하기 n입니다. 즉, A를 양의 정수번 제곱을 해서 항등원이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가 mn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A의 n제곱의 위수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A의 위수를 여기 지수가 n이니까 n과 이 위수의 최대 공약수를 나눠주면 됩니다. 자, n과 n 곱하기 n의 최대 공약수는 n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약분을 하게 되면 m이 되겠습니다. 네. 자, 비슷하게 A의 m제곱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의 위수는 A m제곱의 위수와 같고 그 값은 n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분자는 m 곱하기 n이 되겠습니다. 분모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A의 n제곱과 A의 m제곱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의 교집합은 A m제곱에도 속하고 A n제곱에도 속합니다. 네, 그리고 즉 부분군이 된다는 거죠. 자, 어떤 군에 속하는 부분군이 있을 때, 유한군일 때 이러한 부분군의 위수는 그 부분군을 포함하는 군의 위수의 약수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군의 위수가 m이었으니까 m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실로부터 A의 n제곱과 A의 n제곱으로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의 교집합의 위수는 이 녀석의 위수인 n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즉 이 교집합의 위수는 m의 약수이기도 하고 n의 약수이기도 합니다. 즉 m과 n의 공약수입니다. 근데 m과 n은 최대 공약수가 1이 되기 때문에 m의
m과 n의 공약수는 1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n이 되겠습니다. 자, n1하고 n2 부분군에 이제 곱셈을 해서 그 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mn인데요. 이 녀석이 g의 위수랑 동일하죠? 따라서 n1, n2 물론 또 두 서브 그룹을 이제 곱해서 얻은 집합인데요. 그것은 전체랑 같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멀 서브 그룹이고 곱셈을 해서 전체가 되고, 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교집합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조금 전에 교집합을 생각을 했더니 위수가 1밖에 안 됐습니다. 따라서 n1, n2의 교집합, 즉 A의 n제곱으로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과 A의 n제곱으로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의 교집합은 항등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G는 A의 n제곱, A의 m제곱으로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의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덧셈군에 적용을 하면, 자, 마찬가지로 덧셈군이면서 위수가 mn인 그런 순환군이고 mn이 서로소라면 a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a의 n제곱이라고 쓰는 것 대신에 뭐라고 쓸까요? a를 거듭해서 지금 한 것인데요. a n제곱 이 표현은 그 곱셈을 여러 번 했다는 표현인 건데, 덧셈을 여러 번 할 때는 이제 na라고 쓰는 것이죠. 즉 이 녀석은 a 더하기 a를 해서 모두 n번을 더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NA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그룹과 MA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그룹을 더하는 거죠. Internal Direct Sum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내용을 실제 example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순환군이며 Internal Direct Product Sum으로 쪼갤 수 있고, Internal Direct Product로 쪼갤 수 있으면, 물론 MN 서로서야 되는 그런 조건 하에서, 그러면은 그 원래 군도 순환군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다음 순환군을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이러한 군은 위수가 6인 순환군이죠. 자, 위수가 6인 순환군은 6은 2 곱하기 3과 같이 서로 우리가 곱셈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A 제곱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과 A 세제곱에 의해 생성된 시크릿 서브 그룹의 인터널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A 제곱에 의해 생성되는 시크릿 서브 그룹은 2 A 제곱 A의 4제곱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A 세제곱에 의해 생성되는 것은 2 A 세제곱으로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즉 G라고 하는 군을 보면 2 A 제곱 A 4제곱이 있고 여기 A 세제곱이 있을 때, 자, A 세제곱과 A 제곱을 곱한 게 A 5제곱이죠. 그리고 A 세제곱과 A 4제곱을 곱한 게 A 7제곱인데 그게 A랑 같죠? 이러한 이제 축을 이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꼴이다라는 거죠. 네. 이번에는 덧셈군으로서 그 순환군인 모듈로 그 잉여군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이 30인 경우, 자, 30을 서로소인 자연수로 그 곱을 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뭐 3 곱하기 10도 가능할 거고요. 네. 6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네. 6도 되겠네요. 6, 5, 30 하면 되겠죠? 그럼 서로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대로 이제 가능할 테니까, 뭐 6 곱하기 5로 한다면은, 결국 6바와 5바의 다이렉트 썸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NA라는 표현은 지금 여기서의 그 생성원은 1바가 되기 때문에 1바를 이제
n번 더한다는 얘기는 n바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뭐 m이라고 쓰죠. 이렇게. 여기는 30이라는 건 30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m은 뭐 임의의 그 정수에 대해서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3 곱하기 10으로 할 때는 뭐 3바와 10바의 internal direct sum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굳이 한번 뭐 써본다면 조금 간단한 걸 하나 써보죠. 자, 3바는 0바, 3바 조금 많긴 할 것 같은데 9, 3, 6, 9, 12 좀 많네요. 네, 12, 15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요? 27까지 갈 것 같죠? 네. 그리고 10바는 0바, 10바, 20바까지. 그래서 G 30바라고 하는 이 녀석은 0바, 10바, 20바가 있고 여기에 3바부터 27바까지가 있어서 3바랑 10바를 더하면 13바, 3바랑 20바를 더하면 23바 등등등으로 이제 G30의 바라고 하는 잉여군의 원소가 이 두 개를 축으로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2바하고 15바의 다이렉트 썸도 가능할 거고요. 3바, 10바는 했었고 6바, 5바도 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